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통 알짜정보통입니다. 제가 진짜 은행 갈 일이 없는데 최근에 저금통을 깨서 동전 교환하려 은행 갔다가 진짜 놀랐습니다. 근처 은행들이 무려 3곳이나 없어진 거 있죠. 미래에는 은행들이 전부 사라질 거라고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 실감이 납니다. 2025년에는 은행에 새로운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은행이나 ATM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은행 업무 보기가 더 쉬워집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은행과 ATM 기기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현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유지 비용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은행 업무가 새롭게 바뀌어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 도입됩니다. 이제는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집과 가까운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원래 1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덜 되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ATM 기기를 없애는 대신 STM 기기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STM 기기는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로 기존 ATM에서 불가능했던 은행 창구 업무의 80에서 90%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통장 사본 출력, 체크카드 발급, 보안카드 OTP 발급, 대출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말이나 휴일에 카드나 통장을 분실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인 AI 시스템이 점점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금자 보호법이 바뀝니다. 이제 은행이 파산해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도가 오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무래도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이 예금, 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약 23% 오를 거라고 하는데 결국 예금 금리를 내리거나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어서 그 부담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가 낮은 편이었기에 이번 상향 조치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고려하여 저축하셔야 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월쯤 시행될 예정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위에 안내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의 확산, 두 번째로 예금자 보호법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차고송금 반환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최근 휴대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고송금 반환 제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차고송금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회수할 수 있으며 연간 무제한으로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됩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개의 은행을 통해 테스트 중이며 조만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 내역을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중앙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예금 토큰으로 불리며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휴대폰을 통해 모든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안 강화를 들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므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할 점으로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강화를 위해 안면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오픈 뱅킹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 은행의 계좌를 확인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은행 창구나 ATM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뱅킹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가짜 신분증과 그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만으로 시스템이 쉽게 뚫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가짜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신분증 사진과 스마트폰으로 찍은 고객의 얼굴 사진을 비교하여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본인의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이제는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의 최대 50%까지 은행이 배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요약해드리면 세 번째 차고 송금 제도의 변화, 네 번째 디지털 화폐의 도입, 다섯 번째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은행 업무에 변화가 많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의 확산, 두 번째로 예금자 보호법의 변화, 세 번째로 차고 송금 제도의 변화, 네 번째로 디지털 화폐의 도입, 마지막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은행 업무에 변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은행 업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